안녕하십니까. 법과 사회 강의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법과 사회 탐구의 본 주제를 목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법과 사회 탐구, 법사회학의 대상으로서 사법과정의 대표적인 주제인 분쟁 처리와 소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죠. 이번 시간은 사법과정의 대상에 속하기는 하나의 또 커다란 그 법사회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사회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즉 사법과정의 주체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조인들에 대한 법사회학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. 오늘 강의에도 동국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김 교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과정에서 이제 법조사회학까지 왔습니다. 예. 과연 이 법사회학 분석, 법과 사회 탐구에서 이 법 전문직 또는 법조에 대한 탐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. 법조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, 검사, 변호사, 물론 이 판사, 검사,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준법조인이라든지 법무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집단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판사, 검사,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양성이 되고 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가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가 바로 이 법조사회학이고, 이 법사회학의 대단히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. 고전 사회학 이론가였던 막스 베버 때부터 이 법조사회학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법사회학이 많은 성과를 낸 그런 분야입니다. 예. 어찌 보면은 그 사법 과정에 대한 법사회학 분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법조사회학은 거기에 비단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로서, 그러니까 법 전문직의 성격, 법 전문직의 양성 과정, 그것의 현실적인 양태, 그것의 문제점, 또 앞으로 가장 조금 대안적인 법조 전문직은 어떻게 구성돼야 될까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방대한 부분의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서 법 전문직과 법조 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법조인의 양성을, 법조인은 어떻게 재생산이 되고 충원되고 그러는가, 즉 법조인의 또 법학교육과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삶의 역사, 커리어를 가져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러한 법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사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의 어떤 문제점이나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요. 마지막으로는 우리 법 전문직과 법조 양성이라고 하는 3번째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법제도 또 법조인, 법 전문직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며 있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어떤 법조인 양성 과정,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커리어 패턴을 가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 내의 법 현상 중에 아주 지금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더 할 텐데요. 이럴 경우에 이 통계라든지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많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형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또 통계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
여러분들은 이번 강의 시간부터 이러한 현실적인 분석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또 변화 과정에 있는 제도들의 당부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법사회학적인 탐구가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탐구해 나가는가,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법사회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시리라 생각됩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법 전문직, 법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사역적으로 한번 탐구에 들어가려면 먼저 전문직, 우리 이제 법조, 법 전문직이라고 할 때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야겠죠.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전문직이 있지만은 인류의 역사상 여러 사회 공동체의 이제 진정 과정으로 볼 때 전문직의 형성 과정들은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. 현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법조 전문직도 있을 거고 또 의술과 관련되는 의료 전문직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금융 전문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인류의 역사상의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? 역사상에서 그 전문직이 형성돼 나가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잡아봐야겠죠. 그렇게 봐야 이제 법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를 일단 우리가 세워볼 수 있을 테니까요. 보통 전문직이라 하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. 같은 직업에 모여 있는. 두 번째는 같은 직업에 같은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특수한 어떤 교육기구가 있어야 되죠. 물론 대학이든 어떤 기구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동일한 직업과 동일한 양성 과정을 거친 그 직업군들이 지역별로 또는 공동체별로 이렇게 결속이 돼 있어야 된다. 그래 직업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이러한 특성을 갖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.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회 전체 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또는 국가에서 그 전문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주는, 그러니까 그것에 자격을 부여하는 어떤 법령이나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공적인, 물론 개인들의 자기 직업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공적인 기능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의 기능의 동전의 뒷면은 뭘까요? 그 전문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, 전문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윤리 강령이나 나름대로의 그 안에 어떤 기준이나 규칙 같은 것이 갖춰져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보면 이제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쭉 전개되어 왔을 때 전문직은 대충 몇 개로 이렇게 축약될 수 있을 텐데요. 우리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법 전문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법 전문직은 특히 이러한 일반적인 전문직의 특성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한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그러한 법적인 사법 과정 또는 사법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또는 외부의 압력 이런 것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고 또 목적이나 이념으로 상정돼 있다는 것입니다. 즉 독립된 법원, 또 독립된 재판, 그다음에 자율성 있는 판결, 그다음에 그걸로 이루어진 전체의 구성원들의 어떤 독자성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김 교수님, 우리가
법조 전문직 또 일반 전문직의 어떤 토대를 한 법조 전문직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하나의 특성으로 이제 독자성,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거론했습니다. 네. 그러면 과연 이 법조 전문직의 특성하고 법학 또는 재판 이것의 자율성, 독립성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한데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근대법의 특성을 연구한 한 이론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법의 독자성, 자율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법의 독자성을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나 종교와 독립된 그런 규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.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어떤 법전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을 것. 이런 내용이 되겠죠.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독립된 기관이 있을 것. 다시 말하자면 법원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학문의 방법론과는 다른 규범을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법학 고유의 논리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. 그것은 이제 법학의 존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고유한 법논리를 담지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집단의 존재를 말할 수 있겠죠. 이게 법조의 존재. 이렇게 네 가지를 법의 독자성의 내용이다라고 이론화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법조 전문직의 자율성, 독자성을 근대법 또는 법학, 근대 사법제도와 관련돼서 법학의 독자성, 또 근대법의 독자성과 이제 관련을 지어봤는데요. 그런데 이 문제, 이 법의 독자성과 이 법조인의 어떤 독자성, 사법부의 독립성, 이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법의 독립성은 나름대로의 이제 법학 자체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법원, 사법부의 독립성, 그 다음에 법조 전문직에 있어서의 자율성까지를 포함합니다. 근데 이 독자